네, 안녕하세요. 어이구, 일상남입니다. 네, 어, 그, 청경찰법 이제 회독수 중과 파트 시작해서 할 테고, 이게 경별법보다 양이 작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또, 전라북도 청경찰 채용에 있어서 6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필기 시험까지. 청경찰 분들도 이번에는 경비조사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죠? 16일 날. 그래서 아마 그분들한테 집중을 해서 뭐 신청을 해서 서류나 또 체력, 면접 이런 거 준비할 수 있는 요령 얼마 안 남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신청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일단 청일자법에 대해서 강의 시작할게요. 일단 제1쪽 목적이죠. 목적. 목적은 직임 배보사 원활한 운영. 청원경찰의 직무, 청원주가 아니라 청원경찰의 직무, 임용, 배치, 보수, 그리고 사회 보장에 대해서 그리고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에 대해서 목적함을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법의 목적은 이제 경비업의 뭐 건건 가보 건전한 운영이나 그리고 또 경건 가보 기억이 건전한 운영밖에 안 나네요. 네. 건전한 운영으로 끝나고 차이가 원활한 운영과 건전한 운영 이렇게 기억하시고 2조 정의 청원 경찰은 어떠한 경찰인가? 경비를 목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배치하는 경찰인데 이 경영제가 청원경찰 경비 이 경비랑 이 경비는 다르죠. 지키는 경비와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인 경비. 이 청원경찰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배치를 신청을 하고 배치되는 경찰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치되는 장소가 누가 있냐, 어디가 있냐, 이제 국가기관과 공공단체, 또 국내 주재 외국 기관. 여기서 자주 오답으로 나오는 게 국외 주재, 국내 기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한 말이 나오죠. 아니면 국외 주재 외국 기관. 아예 바깥 외국 기관이죠. 그거는. 예.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경별법과 비교되는데 경별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또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청경법에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 두문으로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자꾸 보세요. 선박수송기 등이 있고 금융보험 또 우리 한국은행 생각하면 쉽겠죠. 한국은행에도 청원경찰이 있으니까 금융보험 또 언론, 통신, 방송, 인쇄소 우리 국가기록원인가요? 거기도 청원경찰을 뽑기도 하고 또 KBS가 또 대표적으로 청원경찰을 운영하죠. 학교 등 유경시설, 서울대학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요즘 핫한데 왜냐하면 청원경찰을 의무 배치를 하냐 안 하냐가 아직도 입법화되고 있는 상태로 특수경비 쪽으로 많이 기우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배치하는 사람들. 청원경찰이 배치돼야 될 것 같은 추세긴 한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 아닌 추측을 해봅니다. 또 그 밖에 공공안전과 국민경제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위해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시설.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 또는 사업소를 다 보셨고 3조 청원경찰의 직무입니다. 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을 따르는데 이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못하시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비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제 감독권자는 청원주와 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되겠습니다. 여기서 별 붙인 게 청원주의 개념이 있는데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결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배치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알겠죠? 배치 결정을 받은 사람. 여기까지 하면은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하면은 3조까지 했고 4조 청원경찰의 배치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혼돈이 되는 게 왜냐면 청원경찰은 배치는 TO를 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우리 사업소에서 TO를 만드는 게 청원경찰 배치고 청원경찰 임용이라고 TO를 따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일할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 임용 절차와 배치가 다르다. 그 정도 개념을 알고 해석해 드릴게요.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받은 지청장은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해서 청원주에게 알려준다. 이게 왜 다르냐? 경비업 허가 신청과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 경비업 허가 신청은 이것도 지청장이 허가권자인데 얘는 서류라서 지청장 또는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신청이 가능한데 청경법에서는 이제 배치 신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권자가 지청장이고 이거를 무조건 거쳐가야 돼요.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서 지청장에게 배치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반대로 경비법 허가 시에는 지청장은 관할 경찰 관서장을 거쳐서 허가했다고 경비법자에게 알려주지만 청경법에서는 지청장이 바로 청원주에게 알려줍니다.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청원주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왜 또 혼돈될까요? 이게 징계 요청권 같은 경우, 청원경찰의 징계 요청 같은 경우는 누가 하느냐? 관할 경찰 서장이 합니다. 혼돈되실 거예요. 대신 청경 배치 요청은 누가 하느냐? 지청장이 합니다. 그럼 청원경찰 임용 승인은 누가 하느냐? 지청장이 합니다. 청원경찰 임용은요? 청원주가 합니다. 또 청원경찰에 대한 또 뭐가 있을까요? 징계에 관한 신고를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받았으면은 징계 규정을 써서 내야 되거든요. 그걸 15일 이내. 그걸 받는 사람은 또 지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요청한 사람은 지청장이고, 그리고 또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혼돈되시니까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청원경찰 배치 받은 자는 여기까지 했죠. 보면은 필요 요청할 수 있다의 예외로 제가 몇 개 써놨는데, 원래 필요 요청할 수 있다가 필요하거나 요청받으면은 하여야 한다라고 끝나는 느낌 있잖아요.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원래 재량을 묻는 거기 때문에 필요 요청으로 하면은 필요한 경우 뭐뭐 할 수 있다, 요청이 있는 경우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더 많고, 예외적으로 의무로 끝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가 하면은 무기 대여를 받은 경우에, 무기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의무로 해야 되는 말이 있고, 또 무기 수리를 할 때 청원경찰에서는 이게 재량으로 끝나서 할 수 있다로 끝나고, 경비법에서는 이게 할 것이라고 해서 의무가 돼요. 또 보안 측정을 할 때에도 보안 측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 필요한 경우 보안 측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공제 규정 제정 시 하여야 한다로 끝나고, 보안 측정 하여야 한다로 끝나고, 공제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공제 사업을 할 때는 공제 규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나고, 필요한 최소한도로 경비원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혼돈되시면은 제가 배포한 짬비 배포 파일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다른 강의를 통해서 이게 뭘 설명하는 거지라는 걸 좀 아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정도까지 치사하게 문제를 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와 한다를 이제 꼬아서 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찾고 가시면 좋고, 청원경찰법 5조 임용입니다. 임용.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나와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청원경찰 임용은 청원주가 하지만 임용 승인은 지청장이 한다. 임용권자는 청원주고 임용 승인권자는 지청장. 청원경찰 징계권자는 청원주고 징계 요청권자는 관할경찰서장. 단 징계 규정에 대한 보고를 받는 사람은 누구? 지방경찰청장.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인 경우에 임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청원경찰 법령상 신체 조건과 임용 조건이 필요해요. 이 신체 조건 같은 경우에는 특수경비원과 차이가 있는데, 특수경비원은 0.2, 0.8이라는 시력 제한이 있는 반면, 청원경찰은 이제 신체가 건강하고 다시 사지가 멀쩡하고 또 0.8 시력 제한, 그리고 신체 건강은 별도로 특수경비원 그 신체 조건과 차이가 있다고 했죠. 또 임용 조건에는 특수경비원과 반대로 군 복무를 마친 자, 남자의 경우, 그리고 또 18세 미만이자 못하고 당연퇴직 사유에서 또 60세 이상 상한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또 안 되겠죠. 이게 또 말이 많은데, 원래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가 되면은 당연퇴직 사유가 돼서 퇴직이 돼야 했어요. 근데 이게 위헌 결정이 난 게 있는데, 2017년도 말인가 2018년도 2월에 위헌 결정이 나서 선고유예 중인 자는 형사사건의 선고유예 중인 자는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퇴직 사유는 아니다. 이거 중요하겠죠? 작년에 한번 나왔었죠? 18년도에. 그 선고유예 중인 자는 퇴직은 안 합니다. 12번 다시 청원경찰법 5조 청원경찰들의 임용. 결격 사유는 이제 18 피파5 집육 끝 이선자 횡배 302 성 103으로 18세 미만, 또 피성년 유건이 피한정 유건이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 끝나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뭐 면제된 거 포함하겠죠. 또 집행유예 기간이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중인 자,
또 자격 상실, 자격 정지인자. 특수경비나 경비원 결격 사유에는 자격 정지나 자격 상실이 없죠. 또 횡령 배임 등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벌금형 받고, 또 이제 성범죄 관련돼서 이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또 3년의 형을 받은 사람. 예. 그리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성범죄 관련이 영원히 결격 사유로 만들기 위한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격 사유에 좀 상한이 많이 완화됐다. 잠시만요. 예, 법조문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일단 6의 3에 보면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구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 이제 횡령 배임 죄를 범하고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이제 결격 사유이고, 이제 6의 4가 핵심이죠. 미성년자에 대한 성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영원히 결격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으면. 물론 집행유예 기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똑같다고 하네요. 예. 좀 과한 그거죠. 예,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니까. 계속해서 할게요. 신체 조건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겠죠. 또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말씀드렸고, 예, 군필자. 답 볼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임용. 청형찰의 임용 자격과 방법, 교육, 보수. 자, 이거는 돈 관련된 거 나오죠. 네, 임용 방법이나 이런 거 좀 엄격해야 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보통 정합니다. 그죠? 그리고 청형찰의 복무 같은 경우에는 복직 비거, 복종 의무, 직무 이탈 금지 의무와 그리고 또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또 거는 이 위에 세 개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복무 규정이고, 공무원 복무 규정이고, 아래에 있는 이제 거짓 보고 같은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거짓 보고 금지. 네,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쟁의행위 조항이 삭제되고 법조항 자체에 구조의 3과 3에 아예 추가가 되어서 집단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힐 경우에 국가시설에 1,000만 원 또는 1년 이하의 1,000만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그런 조문이 추가되었어요. 이렇게 보시고, 청경찰의 징계, 무무품위, 직무상 의무를 이제 안 한 때나 또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 품위를 손상시킨 때 징계 사유이며, 징계의 종류는 이제 파면의 정감견으로 정해집니다. 파면, 해임, 정직, 감복, 견책이고, 파면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청경찰이 될 수 없고 잘리는 거죠. 예, 면직도 역시 잘리는 거고 3년간 청경찰이 못 됩니다. 그리고 또 면직이 아니라 해임이죠. 면직은 잘리는 거고, 파면, 해임, 정직, 감복, 견직에서 파면, 해임이 3년이고 정직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일을 못하면서 봉급의 3분의 1을 감소. 감봉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지만 이제 3분의 1을 감소. 견책 같은 경우에는 잘못에 대해 회개하고 훈계하는 거죠. 회개하게 하는 거죠. 강등은 원래 공무원상의 그 직책을 깎아내리는, 직급을 깎아내리는 징계지만 청경찰은 직급이 없어서 이런 게 없습니다. 강등은 없다. 징계는 또 중요하잖아요. 돈 관련된 내용 나오죠. 이렇게 돈 깎고 월급을 얼마 깎니 많이 이런 게 나오니까 대통령령 이렇게 한번 써놨고, 똑같은 걸 나오죠. 이게 아까 징계 규정에 관한 건데, 청경찰 결정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받은 날이겠죠. 왜냐하면 신청을 했다고 해서 징계 규정을 정하해서 지청장에게 내버리면은 지청장이 팽 놔버리면은 어차피 청경찰 배치를 못하잖아요. 그죠? 한번 보시고, 이렇게 설명도 있다 이런 거 한번 보시고,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청경찰 경비, 이게 조금 헷갈려요. 예, 어렵죠 조금. 일단 경비에서 외울 거는 봉수, 피교, 보퇴로 외우시면 되고, 봉급 수당, 피국비, 교육비, 그리고 보수와 퇴직비 이렇게 있습니다. 봉급 수당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외워야 되는데, 국지와 국지외로 나뉩니다. 당연히 돈 관련이니까 대통령령이고, 국지청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가계보존 수당과 실비보험 변상비 뭐 이런 거 중에서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게 중요하죠. 경찰청장이. 그리고 또 국지외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 부담 기준액이고, 그 기준액이 이제 같이 일하는 같은 종류 그리고 유사 직무에 일하는 사람보다 작으면 상당하는 금액을 줘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을 준다 하더라도 그 주는 금액이 같은 종류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작으면 배치된 장소에서 상당하는 금액을 줘야 합니다. 그게 맞겠죠. 같은 일을 하니까. 순경의 것을 고려해서 최저 부담 기준액 같은 경우에는 순경의 것을 고려해서 매년 12월 말까지 고시를 해야 되고, 누가?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경찰청장이 고시가 가능합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하면은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돈이 아니라 현품, 물건으로 주면서 제작해서 주거나 이제 구매해서 줘도 되고, 또 제공은 신규 배치를 하거나 정식 지급일에 주기도 합니다. 이게 청원경찰 공채 시험에는 정규 지급일을 표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별표 표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청원경찰 공채 시험에는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굳이 짬비에서는 경비지도사가 일단 원칙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경찰 교육기관에 직접 줘야 되고, 청원경찰에게 주는 게 아니라 경찰 교육기관에 주고 이제 3일 전까지 줘야겠죠.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그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 퇴직금형 죄송해요. 국지 같은 경우에 퇴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지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줘야 되거든요. 이거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에 다루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삼보근기 이렇게 외우거든요. 삼보근기 근로기준법. 왜냐면은 여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주는데, 이거를 근로기준법이랑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고, 아마 눈에 잘 익으신 분들은 금방금방 이 빈칸이 다 떠오르실 거예요. 네, 이제 재직기간에 따라서 청원경찰은 호봉이랑 재직기간에 따른 임금급여체계가 있거든요. 그 임금급여체계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로서 재직한 기간, 그러니까 호봉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경력이 산정이 되거든요. 보통 국지청령 같은 경우의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국지청령은 대통령령을 따르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재직기간에 따라서 이러한 것으로 정해서 주라고 나와 있고, 매번 당고 문제로 나오죠. 7년 근무한 사람은 이제 경장에 임금을 받는다. 틀린 말이죠. 15년 미만으로 되니까 순경. 이런 거를 15, 23, 30 이렇게 기준 3가지만 잡으셔도 편하게 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 장, 사, 위 외우시고, 국지외 청경은 호봉제가 있으나 순경의 것을 고려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호봉제는 다 있고 청원경찰들이 순경의 것을 고려한다. 이 점만 아시면 되겠어요. 네. 차이가 있죠, 계급이. 이것만. 다음 장으로 가보면은 이제 호봉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째, 취업규칙이 청경법보다 우선시 됩니다. 근데 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왜 임금 체계를 정해요? 취업규칙이 우선이면은 모든 국지가 취업규칙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하지만 그거죠. 법이 있으니까 법 아래에 기관들이 그거죠. 예속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취업규칙을 만든다 쳐도 법이 우선이다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세종 정부청사인가요? 거기서 좀 호봉 산정 같은 경우에 이제 취업규칙이 있다, 이 조문을 이용해서 호봉 산정을 좀 다르게 한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재직기간에 따른 이거는 터치하기 좀 힘들고, 호봉 같은 경우에는 터치가 가능하다. 예. 다시 이 임금 급여 체계는 건들 수가 없다. 대신 호봉은 터치 가능하다. 그러니까 순경 이것도 어쨌든 사기업 청경이라 하여도 어쨌거나 국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하여야 하지만, 사기업 청경은 호봉제도 제가 없는 걸로 봤거든요. 직무급제라고 해가지고. 네. 혼돈을 주면 안 되겠죠. 일단 계속해서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경법을 따른다. 이 청경법을 따르는 규정은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은 당연히 호봉을 인정돼야 되고, 이게 제일 좋죠. 재직기간도 인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경장을 하시고 그만두셨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청원경찰 경장의 급여를 받다가 그만뒀다가 또 다른 곳에 청원경찰이 되면은 또 이어서 경장의 임금을 받겠죠. 군 또는 의무경찰 같은 경우에는 호봉만 받는 거죠. 그리고 재직기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호봉에만 산정이 되는 거예요. 또 수위, 경비, 감시직 등 비슷한 직무를 종사하던 자가 해당 사업장 청원주에 의하여 청경으로 임용된 경우에도 호봉만 받습니다. 국지에서 상근,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 이렇게 또 나올 때가 있죠. 상근은 상시적 근로자 이런 개념인데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경찰 공무원, 행정직 공무원, 또 다른 기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가기관에서 재직한 기간에 따라서 그 기간만큼 후봉으로 쳐줍니다. 왜 근무하면서 쌓이는 청원경찰 보수와 환급 기간은 국지 같은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의 승급 기간을 따르고 국지 외 같은 경우에는 취업 규칙이 우선이면서 없으면 순경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게 뭐 경찰 공무원 승급 기간이라고 어려운 게 아니라 1년에 1호봉 오르고 이제 승급 책이 있죠. 순장사위 아까 말한 거 그거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어요. 그리고 또 7조와 7조의 2 이제 또 돈 관련이니까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상, 질병, 사망으로 2년 이내이거나 또 위 사유로 퇴직을 했는데 퇴직 후 2년 내 사망한 경우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하되 국지청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번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입니다.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라는 말은 틀리겠죠. 근무 중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서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이게 같은 의미고 같은 구성인데 경병법과 좀 말 순서가 달라요. 한번 읽어볼게요. 지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이게 이제 필요차 함수다 예외죠. 바로 의무로 끝나니까. 이 경우 시설주는 그 무기의 구입 대금을 지불을 하고 그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 체납하며 이거를 이제 다시 대여받아서 특수경비에게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자, 지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관할 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그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보면은 또 역시 줄 쳐놨죠.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이 경우 특수경비원은 정당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역시나 청원주 감독권자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인 것처럼 경보법에서도 시설주와 관할 경찰관서장이 동일한 감독권자입니다.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근데 이 복제는 나중에 또 제복, 장구, 부속물로 나뉘거든요. 그럼 또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또 나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제 무기는 이 복제가 옷을 뜻하는 무기지만 외우기 쉽게 무기를 복제하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복제 무기는 위험하니까 대통령령.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있죠. 감독. 청원주는 소속 청경의 근무 사항과 또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 지청장은 청원주를 지도 감독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지청장의 권한인데 나중에 위임으로 관할 경찰관서장도 할 수 있다. 이걸 아시면 되고 청원경찰을 감독한 사람은 원칙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이고 청원주를 감독한 사람이 원칙은 지청장입니다. 구조회사, 쟁행위 금지. 아까 제가 말했던 거죠. 이게 넘어온 법령이고 1년 또는 1천만원. 일체 쟁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쟁의행위가 집단행위랑 다른 것은 집단행위는 이제 단결할 수 있는 권위고 쟁의행위는 이제 싸우는 권리죠. 뭐 파업, 태업 등의 권리. 그러니까 청원경찰 노조가 생겼거든요. 올해인가 작년 말에 생겼거든요. 이거는 집단행위를 한 거고 쟁의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물러나라 뭐 이런 식으로 파업하는 행위를 하는 거 이런 걸 해서 방해하면은 1년 또는 1천만원. 알겠죠? 직권남용 금지와 불법행위 배상 책임.
또는 뭐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자, 잘 봐요. 직무를 수행할 때입니다. 직무를 수행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네. 그냥 청원경찰이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라고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은 직무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으니까 직무를 수행하여 하는 도중에 직권을 남용해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거고,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벌칙, 그리고 또 뭐 청원경찰법이나 청원경찰법 시행령까지 해서 4가지거든요, 총. 지금 여기는 법이니까 이렇게만 나왔고, 이럴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외에 신분은 민간인이다. 청원경찰의 불법 행위의 배상 책임은 원칙상 민법이며, 여기서 또 국지는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국가직 지방직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을 준용합니다.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청장의 권한은 일부를, 자, 권한의 위임이니까 좀 중요한 것 같죠?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다. 어떻게? 직함, 임용, 배치, 과부에 관한 내용을 청원주에 대한 지도 감독, 또 왜냐하면은 청원경찰에 대한 지도 감독이 아닌 이유는 그게 관할 경찰서장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원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청원주에 대한 지도 감독, 또 청원경찰에 대한 임용 승인, 또 배치. 근데 배치 신청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배치 신청은 청원주의 권한이니까 배치 결정이나 배치 요청, 지청장이 하던 그 권한에 대한 것을 위임을 할 수 있다. 또 가태료 부과 징수까지. 권한의 위임 이렇게 나왔고, 의사의 반환 면직, 이게 신분 보상이죠. 형사소송으로 이제 또는 또 징계를 받아서 또는 정신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면직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형사 사건으로 또 징계를 받아서 또 정신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를 감당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면직이 되지 않아요. 보상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 거처 5가지는 또 보안 측정할 때나 아니면 또 무기 대여할 때, 또 뭐 있어요? 우리 청경 배치 신청할 때, 또 임용 퇴직 면직할 때, 또 경비업 허가 받을 때, 이렇게 해서 5가지 있는 거 기억을 하시고, 논외적으로 이 형징 정신에서 형이 형사사건으로 소추된 때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라 나오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형이 선고를 받아서 이제 완전히 살게 된다 치면은 그때는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형사소추면은 아직 그거죠. 확정난 게 아니지, 판결을 받은 게 아니죠. 형이 선고를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형의 선고가 맞는 거고, 형사사건으로 소추된 때 또는 뭐 형사재판을 받을 때 이건 다 틀린 말이에요. 형의 선고를 받은 때입니다. 또 이제 배치 폐지인데 이것도 좀 어려운데, 배치 폐지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해요. 야, 아까 청원경찰이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며. 그렇긴 한데 이 배치 폐지랑 감축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배치 폐지랑 감축은 이제 할 수 있어요. 원칙은 못하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으면 이제 없애야겠죠. 없앨 수 있는데 그 사유가 경비법에 따른 특경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하거나, 또 배치 폐지나 감축 없이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이 배치 감축을 하는 경우라도 고용이 보장되도록, 이제 과언이 되는 인원은 고용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이거인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청원경찰 배치가 감축되더라 하더라도 청원경찰 아니에요. 이것도 말하면 헷갈리니까. 네, 넘어갈게요. 네,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 또 아닐 수도 있고. 자, 배치 감축 시 배치 결정을 한 경찰 관서회장. 이게 왜 경찰 관서회장일까요? 우리 권한의 위임으로 뭐라 그랬어요? 경찰 관서장도 경찰서장도 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했죠. 때문에 경찰서장이 배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알려야 한다. 뭐 이런 거겠죠. 이게 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접해보지 못했는데, 경찰서장이 배치 결정을 한 경우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할 때 알려야 한다.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맞다는 거. 왜냐하면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장에게 알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 사업장이 지방경찰청장이 요청한 곳일 때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밝혀야 한다. 또 당연퇴직, 임용결격 사유죠. 배치 폐지시입니다. 폐지. 감축 시에 관해서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놀랍죠? 제가 아까 이래서 헷갈릴까 말 안 했다는데, 배치 폐지하는 경우에만 임용결격 사유고 배치 감축 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어렵죠?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했는데,
TO가 줄어들더라도 그 사람하는 시간에 그 청원경찰 분들의 근무 시간을 좀 줄이면은, 왜냐면은 이게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것 자체가 만약에 24시간 배치된다 치면은, 원래 24시간 혼자 섰다면은, 24시간씩 두 명이 섰다면은 한 명이 나가버리고 12시간씩 한 명 TO를 없애버리고 12시간씩 교대로 한다든지 뭐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걸 외웠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 폐지 시에 당연퇴직 사유고, 또 임용 결격인데 청경 근무 도중에 선고유예를 받으면 뭐라 그랬죠? 위원 결정이 나서 이건 이제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라, 결격 사유는 맞지만 당연퇴직은 아니다. 또 60세가 된 때 1월에서 6월이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이면은 12월 30일에 당연퇴직. 이것만 아니면 아시면은 되겠고, 접주의 7. 이제 국지 청경은 휴직 및 명예퇴직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지방공무원법도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입니다. 국지 외에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혹시나 또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봐 가지고 오긴 했는데 좀 많죠. 아직까지 시험에는 안 나왔다고 하는데 모의고사에서는 종종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이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볼 거예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벌칙. 이제 아까 이건 설명해 드렸고, 과태료.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행정벌인데, 청원주에게 들어가는 거고, 청원주는 이 행위를 했을 때 최대 승명충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구분 지어져 있어서 500만원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400만원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최대 승명하고 54, 53, 53, 54 이렇게 순서를 그대로 외워버리시면 편하고, 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500만원. 또 배치인데, 배치 결정받지 않고 배치한 때인데 국가중요시설에는 500만원, 국가중요시설 아니면은 400만원. 근데 이 국가중요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면은 여기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요? 도중에 원선이 끊겼네요. 네. 이거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은 포함이 안 된다. 나오면 일단 틀렸다고 찍으시고, 뭐라 하면은 이 행정소송을 거시면 돼요. 알겠죠? 왜냐면 법조문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결격자를 승인한 때에는, 임용한 때에는 500만원. 또 결격인 사람을 임용한 때, 임용 승인 안 받고 승인한 때 300만원 과태료 내야 되고, 또 명령. 무기나 이런 거 명령된 거, 분사기까지 해서, 분사기까지거든요. 총기 명령에 관한 걸 어겼을 때는 500만원, 그 외의 명령은 3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전부 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위임을 해서 관할 경찰서장도 나와야 되는데, 보시면은 전부 다 지방경찰청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딱 하나만 그거죠. 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 기준, 이것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청장이 아니라고 나오면은 틀렸다고 찡기시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시면은 청원경찰법 회독수 증가가 끝났고, 이번 다음 시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다 할 수 있으면 함께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